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상사는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요, 여러분 뭘 판매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무기기를 판매하고 개인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지우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만 확인하시고 틀린 거 있으면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세무서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지우상사 개인 맞으니까 우측에 있는 거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세무,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주민번호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업일 맞죠? 전부 그러면 주소, 그 다음에 업태 틀렸어요. 자, 업태 고치시고요. 옆에 종목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세무서.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세무서 금정이 아니라 부천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 수정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지우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입력되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프로그램에 좌측 하단에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누릅니다. 자, 푸는 방법은 하나씩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씩 보는 거다라는 거. 자, 매출부터 볼게요.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를 눌러서 안에 들어있는 금액까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기업 업무 추진비가 틀렸네요. 그거 75만원 고치시고, 네, 그 다음에 임차료가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입력이 안 되는 건 하단다 넣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우측으로 계속 보시면서, 자, 이자 비용도 입력이 안 돼 있네요. 입력이 안 돼 있는 건 하단에다 입력합니다.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창을 닫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계정과목 및 조교등록 메뉴에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의 여비교통비 계정과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에 조교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기초정보관리의 계정과목 및 조교등록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판매관리비 누르시고요. 중간에서 여비교통비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비교통비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이렇게 누르고 우측으로 오셔가지고요. 대체조교 번호 3번 치고 입력합니다. 지문하고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계정 과목별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클릭합니다. 좌측 보시고요. 외상 매입금 누르고 우측에 거래처 봅니다. 라라 무역 첫 번째 금액 틀렸어요. 고치고,
그 다음에 양산 상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거래처 추가하실 때는 이 코드 자리 한글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상단에 코드 누르고 또는 F2, 이 코드의 단축키가 F2거든요. 그걸 누르고 거래처 추가할 거래처 양산 넣은 다음에 양산 상사 뜨면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차액 사라진지 확인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단기 차입금도 누르시고요. 아예 입력이 안 돼 있네요. 군맨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한글 먹지 않으니까 F2나 코드 버튼을 누르고 군맨 선택하시고 3,600만원 넣고 차액이 0이 됨을 확인합니다.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에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내용은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적용 입력 생략 부가세 고려하지 않고요. 채권 채무의 거래처 코드까지 넣으셔야 되고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월 15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7월 15일.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태형상사의 상품을 40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 중 20%는 태형상사가 발행한 6개월 만기 약속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대금은 8월 말에 받기로 하였다. 여러분 회계 처리는 잘 되셔야 돼요. 많이 연습 좀 하시고요. 자, 정답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면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이라고 쓰면 안 돼요. 상품을 파면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 쓰냐면 상품 매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상품 매출, 상품이 아니라 상품 매출 40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받은 어음은 받으러음 이렇게 돼요. 받으러음. 그 다음에 말에 받기로 한 건 아직 못 받았거든요. 상품 팔고 못 받으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채권 채무에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이 두 곳에 거래처 넣어 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입력할게요. 그러면 차변부터 저는 넣어 보겠습니다. 입력 순서는 상관없어요. 편리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고 차변에 두 개, 대변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400만원의 20%는 428 그래서 8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넣고 320 대변의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은 상품매 세 글자 치세요. 상품 치면 상품이 들어갑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입니다. 8월 25일 이렇게 치고요. 큰손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차변은 보통예금이 되겠고요. 차입한 금액은 1,500만원이고 3년 기간 연이자율 7% 만기 일시 지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자는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죠. 만기 때 이자 지급한다고 그랬으므로 빌린 돈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하면 되죠. 날짜 바꿔서 8월 25일 그전 건 7월 15일 넣었죠. 8월 25일 8월 25일 하고 차변의 보통예금 책 보시고 1,500 대변에 3년이잖아요. 장기 차입금이 돼야 돼요. 1년 이내면 단기 차입금 거래처 큰손은행 이렇게 거래처 코드 자리에 거래처 이름 쓰시고 입력을 하시면 이 코드까지 들어갑니다. 이 코드가 안 들어가면 감점됩니다. 코드까지 넣어 주셔야 돼요. 이 코드가 들어가야지 보조 우리 장부 조회할 때 쓰는 장부 있잖아요. 그래서 장부 관리에 있는 이 거래처 문장에서 조회가 돼요. 그래서 거래처를 만약 안 넣으면 여기서 조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안 넣으면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5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 사무실에 8월분 인터넷 이용료 5만원과 수도요금 4만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은 인터넷 이용료는 통신비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죠. 삼성카드는 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외상의 이름은 두 개 있어요. 매입 쪽에 항상 외상은 두 개씩 있어요. 매출에 두 개, 매입에 두 개 이렇게 우셔야 돼요. 상품 사왔다면 외상 매입금이고 그러지 않으면 미지급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해 볼게요. 예. 자, 9월 5일 차변 통신비 5만원,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4만원, 자,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자, 입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10월 5일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과일 세트 30박스를 싱싱 과일에서 구입하여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였고 아래와 같이 영수증을 받았다. 자, 그럼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요. 영수증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여기 보면 돈은 뭘로 줬는지 봐야 되니까 밑에 보면 현금 30만원 줬다고 나오네요. 30만원. 그렇게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매출거래처에 선물로 이렇게 줄 과일 세트니까 계정 과목 이름은 예,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판관비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게 접대비였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쳤는데 안 떴다 그러면 접대비 한번 쳐봐야 돼요. 시험 볼 때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제 내야 되는데 혹시 안 내면 접대비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입니다. 자, 10월로 가서 5일 치고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 현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수증에 현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그러면 이거 출금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차변 대변 넣을 수 있고 출금은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일 때 넣는 거예요. 출금으로 넣으면 대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차대가 편하다 그러면 차변 대변 그렇게 넣으세요. 계속 본인 편하실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다 맞게 채점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입니다. 새로운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5천만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230만원을 포함하여 52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유형자산과 관계되는 거고요. 유형자산 취득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금이라고 세금과 공과를 하시면 안 되고요. 취득하는 자산으로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토지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차변의 토지,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겠죠. 예. 10월 24일에 넣어보겠습니다. 얘도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출금으로 하시거나 차변, 대변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230만원. 예.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입니다. 온 나라 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배출금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온 나라 상사의 외상배출금 300만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하다. 12월 2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90만원이다. 대손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은 결산 시에 만들어야 되고요. 만든 대손 충당금은 다음 연도 대손이 발생되면 사용합니다. 충당금 잔액은 원래 확인해서 푸셔야 되는데 이렇게 써주면 그대로 푸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조회해서 풀 것 그러면은 학계장의 시산표에 가셔가지고 이게 좀 제일 편하거든요. 찾으실 때 가셔가지고 그 날짜를 쳐요. 11월 2일 이렇게 치고 해당되는 채권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잔액을 확인해요.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다 설정하니까 대변 쪽을 확인하면 돼요. 90만원 지문하고 맞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써야 되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써야 되니까 써주시고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변인을 받을 수 없는 외상 매출금을 빼고요. 거래처 넣어주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이게 부족하잖아요. 부족분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 받으럼에 대해서는 그 부족분은 상품 제품 팔고 발생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판관비로 써야 돼요.
그 이름이 대손상각비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대손상각비.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배출금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날짜에 맞춰서 넣어보겠습니다. 11월 2일입니다. 차변에 대손이라고 치면 대손충당금이 많이 떠요. 이 중에서 외상배출금 꼭 고릅니다. 먼저 남은 잔액 90만원 쓰시고 부족분은 대손상각비, 외상배출금과 받으러의 대손의 비용의 이름은 대손상각비 쓰셔야 돼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부족분 210 비용 처리하고 대변의 외상배출금 빼고,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나라 상사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30일입니다. 영업부 대리 김민정의 11월분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공제 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과목으로 처리할 것 그랬고요. 예, 급여 지급할 때 이렇게 공제하는 거는 예수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실무에서 예수금을 나중에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공제 항목은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죠. 이거 예수금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수당이 나오고 있어요. 수당의 이름은 영업부라고 그랬죠. 예, 급여로 처리하는 거예요. 급여로. 단 상여금은 상여금으로 처리해요. 따로.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데, 혹시 상여금 금액이 써져 있으면 별도로 상여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럼 급여를 차변을 먼저 써야 되겠죠. 비용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비용의 발생 차변. 그 다음에 예수금은 대변에 써야 되겠죠. 부채니까. 예, 부채 증가 대변.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다라고 쓰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11월 30일에다가 차변의 급여, 판매관리비 선택하셔야 되고요. 지문에 있는 대로 기본급 420, 대변의 예수금, 그거 공제액회라고 해가지고 다 계산되어 있죠. 63만 5,010원 그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하면 금액 356만 4,99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입니다.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이렇게. 대한상사의 외상매입금 700만원 중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였다. 외상매입금을 갚으면 차변에서 해야 되죠. 왜요? 그러니까 부채 감소 차변. 차변에 외상매입금 넣을게요. 거래처 넣어주고 700만원. 대변에 현금 200,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오류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정하시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날짜를 입력하죠. 오류가 발생한 날짜로 들어갑니다. 8월 20일. 그 다음에 자료 보고 문제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이 상사에서 상품 3,5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상품은 지금 받지 않았고요. 계약금 이 부분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계약금 350을 선수금으로 입금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다. 진짜로 그렇게 돼 있네요. 물건을 살 때는 계약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살 때는 계약금을 줘야지. 물건을 사고 계약금도 받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금이 아닌데 생각을 잘못했나 보죠. 선수금으로 하고 무슨 일이에요? 선급금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변부터 틀렸으니까 차변의 선급금, 선급금 이렇게 바꾸고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아래에 있는 거래처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걸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바꿔도 돼요. 차대 바꿔가지고 이렇게만 들어가면 돼요. 선급금, 현금. 현금에 거래처는 지우지 않으셔도 돼요. 선급금에만 거래처 들어가면 돼요. 채권 채무의 거래처만 채점하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거래처 빠지시면 안 되고 더 많이 거래처 들어간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거 두 번째 보겠습니다. 9월 16일입니다. 자, 9월 16일로 바꿀게요.
자, 내용을 읽어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나라은행으로 이체한 400만원은 이자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을 상환한 거래요.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고, 단기 차입금이 부채잖아요. 채무임으로 거래쳐 넣어야 돼요. 나라은행, 이렇게 나라은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겠어요. 계정 과목을 이자 비용에서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고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는 수동과 자동이 있다고 말했고요. 자, 자동을 한번 써드릴게요. 자동 결산 분계 이렇게 말합니다. 정식 명칭. 자, 전산액이 2급 기준으로 3개. 기말의 재고자산 정리하는 거. 기말 재고자산. 그다음 두 번째 감가상각비. 3개 외우시면 돼요. 세 번째 대손 충당금. 이 3개는 프로그램이 분개할 거니까 여러분이 분개하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거 빼고는 다 수동이라고 보고, 수동은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직접 쳐서 넣는 거예요. 그럼 이 3개 빼고는 다 수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수동인지 자동인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은행으로부터 3천만원 11호간 차입했대요. 그에 따른 이자. 내용은 자동 아니죠. 없잖아요. 이 3개. 그러니까 수동. 이렇게 수동. 그 다음에 예금 통장에 대한 이자 발생분. 자동이 없죠. 수동. 그 다음 감가상각비. 자동에 있잖아요. 2번. 그게 자동.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정리하는 거. 자동에 있잖아요. 4개 중에 자동이 2개 나오면 땡큐 해야 돼요. 이거 고마운 겁니다. 2개는 맞췄어요. 일단. 수동은 일반전표 실력 발휘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입력 순서는 수동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을 하셔야 돼요. 순서도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서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동 먼저 자동. 수동을 넣으려면 12월 31일이다 넣는 거니까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하나은행에서 3천만원 12개월간 차입했고요. 차입을 하면 이자가 발생되죠. 자, 그래서 이자는 차입금 상환 시점에서 원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고, 4월 1일에 차입했으니까 다음 연도 3월에 원금하고 이자 갚는 건데, 이자 내년에 갚는다 할지라도 이자가 차입한 날부터 발생되니까 그 이자 비용을 올해 해당되는 거, 단기에 해당되는 거는 단기에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기분이잖아. 단기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 이자는 우리가 계산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산은 간단하죠. 일단은 원금 3천만원, 그 다음에 달로 계산하라고 해서 월달로 이자 연 이자를 나오죠. 5% 그대로 하면 1년치 이자잖아요. 근데 이제 1년분을 하면 안 되고 4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9개월분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달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원래 일할 계산하는 건데, 시험 문제는 일할 계산하는 게 우리가 힘드니까 월할 계산으로 나와요. 이 12개월분에 1년이라면 12개월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4월부터 12월까지니까 발생분은 9개월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래서 3천만원 곱하기 5% 곱하기 9 하고 그 다음 나누기 10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112만 5천원이 나오게 돼요. 112만 5천원이 나오면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고 쓰시고요. 발생분 이자 처리해야 되니까 112만 5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 지급일은 아니니까 이럴 때 쓰는 계정이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인데 아직 지급일이 아닐 때 비용의 발생분에 쓰기 위한 계정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똑같은 내용이네요. 여기 예금 통장에 대한 발생이자 15,000원. 아직 통장에 이자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예금 통장 계산하고 올해 거 이자 계산해 봤더니 이게 15,000원이래요. 이거는 이제 예금 통장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되는 거고요. 아직 받지는 않은 거니까 미수 수익이 되겠죠. 미수 수익. 그래서 미지급 비용의 반대가 미수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미수 수익을 하는 거예요. 반대쪽에서는. 그다음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는 자동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창을 닫아요.
자동은 어디다 넣는 겁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메뉴에 보면 결산 재무제표 결산자료 입력이 있어요. 여기에 가셔가지고 기간에 1월부터 12월 이렇게 바꿔줘. 1년 꼭 처리하셔야 돼요. 1월부터 12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원가는 우리가 관계없는 거니까 그냥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메뉴에 넣으면 처음에 기말 재고자산 넣는 게 맨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를 넣을 거니까 기말 재고자산 먼저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650을 넣으면 돼요. 기말 상품 재고, 상품 재고라는 단어 넣어야 돼. 기말 이 자리 기말 상품 재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감가상각비 자산이 비품이고요. 그러면 그 감가상각비는 판매비 일반 관리비, 감가상각비, 비품. 항상 넣으실 때는 결산 반영 금액란에 넣어야 됩니다. 결산 반영 금액 잘 보시고 결산 반영 금액 딱 크로스 됐죠? 여기다가 170을 넣어요. 다 넣으셨다면 분기가 되도록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면 자동 결산 분기 완료라고 나와요. 그러면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부조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수업용 프로그램 설치하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가 있고 걔를 클릭해서 장부지에 정답을 입력하는 겁니다. 학습할 때는 우리가 책에다 정답 쓰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2분기 수석상사에 발행하여 교부한 지급원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단 정기요율 금액은 제외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만 가지고 처리하라는 거고요. 어느 장부를 봐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장부조회 그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해서 보세요. 거래처 나오고 지급업 나왔잖아요. 이렇게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그 장부 이름이 거래처 원장입니다. 그런 문제로 나오면 거래처 원장이에요.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을 치면 되겠죠. 6월 치고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지급업 이렇게 되고요. 거래처가 제시됐잖아요. 수석 상사를 이 거래처 옆에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수석 상사를 2번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2번 넣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지문에 따라서 정기율부는 무시하고 그랬으니까요. 교부한 지급업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으니까 지급업을 교부했으면 발행한 거잖아요. 발행하면 그게 뭐예요? 대변에 쓰는 거잖아요. 부채 증가. 그래서 3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잔액란 보는 거예요. 2번 상반기에 보통 예금 입금액은 총 얼마인가? 정기율 금액은 제외할 것. 그럼 1월부터 6월 것까지만 보는 거죠. 1월부터 6월 것까지 6개월분이잖아요. 6개월분을 보실 때 계정별로 보는 게 계정별 원장이 자세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은 올별로 보거나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일별로 볼 수 있는데 일별로 보면 적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어느 경우에 주로 많이 쓰냐면 올별로 볼 때 많이 써요. 올별로 계정 과목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은 계정 과목 현금 뺀 계정 과목 현금은 현금 출납방에서 보는 거고요. 현금 뺀 계정 과목을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즉 적용까지 다 알고 싶으면 계정별 원장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개표 일개표는 하루치 월개표는 한 달치거든요. 그래서 일개표는 하루치기 때문에 31일까지 최대 볼 수 있고요. 하루 단위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니까 월개표는 12월까지 볼 수 있어요. 월개표 가시면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정별 원장이나 총계정 원장님 가시면 여러분이 다 덧셈을 하셔야 돼요. 6개월치를. 그래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월개표 가시면 달로 조회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덧셈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 이렇게 치시고 보통 예금 딱 가시면 6개월 분이 나와요. 입금액은 차변을 보면 되죠. 그리고 일개표, 월개표는 그 해당되는 돈이 현금으로 들어왔느냐 현금이 아니고 들어왔느냐 이렇게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차변 쪽 입금 쪽이니까 차변을 봅니다. 그걸 보면 8,656만 2,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마지막 문제 볼게요. 상반기 중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거 접대비거든요. 혹시 기업 업무 추진비 쳤는데 안 떤다 그러면 접대비도 한번 쳐보셔야 돼요. 가장 적게 지출한 올가 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어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서 올별로 조회하시면 돼요. 1월부터 6월 치시고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를 2번 넣어요.
그렇게 쭉 나오거든요. 가장 적게 지출한다 그랬으니까 비용이가 차변해 보입니다. 숫자가 제일 작은 거 찾으시면 돼요. 3월에 숫자가 제일 작죠. 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다른 3월이고 금액은 2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